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동해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민자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해서 인근의 산업단지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건데요. 강원도의 단일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조성된 동해시 북평 제2일반 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 부지에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대체 부지로 55만여 제곱미터 면적을 새롭게 조성한 곳입니다. GS 동해전력이 조성한 이곳 산업단지는 현재 우리나라 제1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북평 제2산업단지에 국내 최대인 2.4 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생산과 혁신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강원 동해시는 울산 세종시와 함께 1단계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민간협력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세제 지원이나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예정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석탄 화력인 민간 발전소의 원활한 전력 공급과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부지, 편리한 용수 확보 등의 이점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는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와 GS 측은 이르면 2029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기가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약 6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저는 이 60조 원이 최소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된 현재 부지의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대체 사업 지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 화력 기반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막대한 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GS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느냐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시장님도 일단 더 먼저라고 얘기하셨고. 강원도와 GS 측은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대로 다음 달 6일 MOU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까지 법원에 2천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못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처지고 주변 상권까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선식품으로 꽉 차 있던 냉장고에 프라이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갓 조리한 음식을 팔던 즉석 매대 역시 그릇과 도마뿐입니다. 홈플러스 춘천점 내부 모습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찾는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굳이 이제 힘들게 짭을 내서 장을 보러 왔는데 너무 있는 게 없고 지금도 제가 사려고 했던 품목이 거의 없어서. 홈플러스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건 지난해 3월. 일부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으로 인력까지 줄였지만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받는 동안 춘천점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춘천시의 건물을 압류당했습니다. 직격탄은 직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면서 100명이 넘던 춘천점 직원은 반토막이 났고 남아있던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 안팎의 상인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면서 손님이 끊기자 이 일대 상권의 유동인구가 줄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방문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또한 매출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생계다 보니까 같이 타격을 받아서 많이 힘들죠. 강원도 내 홈플러스는 춘천을 비롯해 원주, 강릉, 삼척까지 모두 4곳. 홈플러스 노조는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물론 지역 상권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일은 줄고 비용은 늘고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원주 지역 건축 허가와 착공 건수도 최근 4년 사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업체들은 매출 급감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20년 넘게 건설업을 해온 김은영 대표. 방수 관련 특허 기술을 가지고 나름 건실하게 업체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회사 사정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매출이 70% 가까이 줄었을 정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100원이었다면 올해는 그냥 31원 정도의 매출에만 그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기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냥 버티는 수준도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렵고. 신규 사업 발주 자체가 줄면서 일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20%가량 비싸진 자재는 웃돈을 더 주고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은행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자금 회전이 불안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게 올라가는 물가에 맞춰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공사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건설업이 무너지면 아마 시민경제도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저도 같이 그걸 보고 있어요. 원주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원주시 건축 허가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1,408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축 착공 역시 같은 기간 1,231건에서 614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건축 계획도 실제 공사도 줄어든 겁니다. 특히 원주는 주거용 못지않게 상업용 건축 비중도 높은 지역이어서 건축 허가 착공 감소 추세는 단순히 집을 덜 짓는 문제가 아니라 민간 투자 위축의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의 건설 공급,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됐었고 그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민간 사업들도 새로 추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 주저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가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공사 현장에는 건설 노동자와 장비업체, 자재업체는 물론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까지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 육성, 공공 주도의 여러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는 동시에 중소 영세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사명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새 교육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사업 56건 가운데 17건을 폐지하고 13건을 통합, 7건을 축소하는 등 1,230억 규모의 예산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유공교원 국내외 연수는 폐지하고 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통합,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와 전자칠판 보급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을 운영해 교권 침해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소를 위한 상담과 정책 소개, 교육이 진행됩니다. 원주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다음 달 8일 반곡동에 있는 원주 청년 라운지 이스트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군 장병 등 주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동산 계약 방법, 전세 사기 예방법, 청약 제도, 공공주택 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창립 28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남한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올해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특화시설 조성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단계별 마스터 플랜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존재 이유인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리조트 경쟁력을 높여서 자생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7월 지질 생태 명소로 인제 내린천 포트홀을 선정했습니다. 내린천 포트홀은 소양강의 지류인 내린천에 따라 다양한 포트홀이 형성된 지질 유산으로 2014년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지질 명소로 지정됐습니다. 탐방객들은 내린천 무장의 나눔길과 래프팅 프로그램을 통해 내린천 포트홀의 지질학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한 제6회 국민고향 정선 동강 전국 자전거 대회가 그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94.3km를 달리는 그란폰도와 48.49km 메디어폰드 2개 코스로 운영된 이번 대회로 참가자들은 정선 종합 경기장을 출발해 동강 일원 등 정선의 주요 구간을 달리며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정선군 체육회와 정선군 사이클 연맹은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지원 체계와 구급차 배치, 교통통제 등을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한 행사를 마쳤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학과와 전공을 넘어 첨단 분야 교육을 받는 혁신융합대학 코이크 아카데미가 평창 알펜시아와 올림픽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